반갑습니다. 진짜 속기학원 원장 민경호입니다. 자, 오늘은 속기의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적나라하게 한번 풀어볼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찍으면서 말을 조금 험하게 하고 조금 세게 얘기를 할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이 불편하시다면 지금 영상을 나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속기에 있어서 듣고 치는, 속기사는 듣고 치는 일을 하잖아요. 그죠? 듣고 치는 데 있어서 메커니즘이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공부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서 속기의 비밀을 쭉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듣고, 일단은 듣고 치기를 할 때 먼저 듣겠죠? 듣는다. 듣는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치기 하는 거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누른다. 그 다음에 뗀다. 우리는 세월식이니까 뗄 때 글자가 출력되니까요. 그죠? 여러분들은 요 세 단계가 다죠. 그죠? 뭐가 더 있나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실제로 가르치고 실제로 속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듣죠. 듣는다. 그리고 글자를 인지한다. 글자를 인지한 후 내가 어디 글자로 갈지 손인지를 한다. 그리고 누른다. 누르고 제로 베이스에 도달한다. 다 어느 정도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도달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글자를 인지하겠죠. 자, 인지. 그 다음에 다음 글자 누르면서 누름과 동시에 떼지니까 글자 출력이 되겠죠. 글자 출력. 자, 우리는 몇 단계죠?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 다섯, 여섯, 일곱 가지네요. 그죠? 요걸로 속기의 비밀을 한번 완전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단어들이 있죠? 일단 첫 번째, 인지입니다. 자, 제로 베이스도 생소한데 이 부분을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글자 인지. 자, 여러분들은 글자를 인지하면서 칠까요? 소위 말해서 그런 거죠. 내가 다음 글자 뭘 칠지를 머리로 인지해야 우리가 누를 수 있는 거니까. 사실 보고 치기, 듣고 치기는 가운데 과정이 좀 생략된 거죠. 보고, 인지하고 치기. 그죠? 그리고 듣고 치기도 가운데 인지하고가 들어가 있는 건데 여러분들은 인지를 하고 있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글자를 인지하고 있을까? 인지를 하고 있지가 않아요. 왜? 그 증거가 뭔데? 여러분들이 듣고 치기를 할 때, 내지는 보고 치기를 할 때 멈칫거림이 발생하잖아. 그지? 자, 여러분들 멈칫거림 왜 발생하는데? 아니, 그렇잖아. 니들이 그렇게 멈칫거림 때문에 힘들다면서, 그럼 중요한 게 멈칫거림이 왜 발생하는지 알고 공부를 하셔야지. 그지? 멈칫거림이 왜 발생하는데? 간단한 거예요. 네가 글자 인지를 안 한다는 거다. 자, 제가 문장을 한번 두 문장을 얘기를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속기를 하고 있다고 상상을 하시고 들어보세요.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둘 중에서 어느 게 인지가 더 쉽고 아니면 어려운지.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 어느 산골 마을에 호랑이 가족이 살았습니다. 자, 어떠세요? 글자 인지하는데 크게 무리가 있나요? 문제가 있나요? 없지. 그냥 속기 치면 스무스하게 칠 것 같지? 두 번째 문장 가자고. 두 번째 문장. 올해 대한민국에서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 최초로 발생한 지역은 제주도입니다. 어때요? 요 문장은 어때? 중증열 하다가 탈자 나버리겠지. 멈칫거리니까. 그지? 여러분들이 글자 인지를 해, 안 해? 안 하는 거야. 자, 방금 봐봐.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여러분들이 듣기에도 굉장히 생소한 단어지. 그지? 글자를 인지하는데 아까 첫 번째 문장이랑 비교했을 때 시간이 더 들어가 덜 들어가?
생소한 문장이 나왔을 때는 글자를 인지하는 데 시간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멈칫거리는 거지. 이해됩니까? 이걸 우리가 인지하중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지하중. 인지하중이라는 건 글자를 인지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을 뜻하고, 내가 생소한 글자가 나왔을 때는 인지하는 데 시간이 더 많이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속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 그냥 달리잖아. 그러니까 네가 멈칫거린 이유는 그거야. 아직 니는 다음 글자 그 글자를 머리가 인지 안 했는데 손이 먼저 출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이상한 글자를 누르고 하는 순간 멈칫거려서 탈자가 나버린다고. 즉 니는 결국 글자를 치기 위해서는 머리가 먼저 인지를 해야 하는데, 니는 인지할 시간을 주냐고, 내지는 인지를 하긴 하냐고.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니들이 듣고 치기 할 때 어절 단위로 글자를 인지하지. 무슨 말이냐면 듣고 치기 낭독 파일에서 피자 치즈가 나왔어. 피자 치즈. 사실 니들은 피자 치즈라는 명사를 뭉텅이로 듣고 그 안에서 피자 치즈 쪼개려고 하지. 안 돼. 요건 안 돼. 그러면 네가 인지하중이 많이 쌓인다고. 음절 단위로 글자를 인지해야 돼. 피자 치즈가 들면 피자 치즈 가져와야 한다고. 한 글자씩. 그지? 니들이 낮은 속도에서 이런 연습이 사실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지. 되어 있지 않지. 왜? 속도만 추구하시니까 들. 속도만. 그죠? 속도 얘기가 나와서 속도 얘기를 좀 해보죠. 속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속도, 자수. 이 속도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 자,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은 속도를 그렇게 접근하잖아. 어떻게 접근해? 내가 열심히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얻어내야 할 과제 또는 목표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지? 나는 이 접근이 완전히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거든. 자, 왜 그러냐면, 자, 손속도에 대해서 집중해보자. 여러분, 우리 손속도에 문제가 있나요? 자, 제가 이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생각하다가 네, 있어요. 저 손속도 문제 있어요. 라고 생각하지. 자, 여러분들이 말하는 손속도가 문제가 있는 건 키보드 치는데 국한해서 손속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 아니, 우리 일상생활에서 손을 움직이는데 여러분들 손속도가 느리냐고. 내가 여러분보다 손속도가 빠른가? 자, 봐봐. 여러분들이 책상에서 키보드 올려놔봐. 키보드 올려놨어? 올려놓고, 자, 갈겨봐. 이렇게 갈겨보세요. 그냥 막 눌러보라고. 여러분, 지금 제 손속도가 빠르죠? 여러분들 이 손속도 못 냅니까? 내가 지금 이 손속도가 내가 10년간 속기를 엿같이 많이 해서 얻은 손속도야, 이게? 아니잖아. 니들도 지금 요거 따라 할 수 있잖아. 그지?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방금 우리가 했던 손속도는 1급 이상의 손속도라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해야지. 자, 그러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네. 너의 손속도는 문제가 없는데 너는 키보드를 칠 때 네 온전한 손속도를 내지 못하네. 이유가 뭔데? 이게 속도의 비밀이라니까. 이유가 뭔데? 간단하지. 너의 손속도에는 애초에 문제가 없는데 키보드를 칠 때 네 손속도를 저해하는 요소. 제대로 써볼까요? 여러분들이 손속도는 문제가 없는데 네가 키보드를 칠 때 저해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네 온전한 손속도를 내는 데 있어서 얘가 방해를 한다고. 이해되십니까? 이게 뭘까? 생각해보세요. 자, 제가 바로 말씀드리죠. 손가락 힘입니다. 여러분들은 손가락 힘을 줘가면서 키보드를 누르고 있었고, 그 손가락 힘을 주는 게 여러분들의 손속도를 저해하는 가장 치명적인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내가 이렇게 주장해서 여러분들 믿질 않지. 알지? 자, 그러니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영상 보시죠.
자, 첫 번째 영상을 학생, 우리 수강생이 학원에 오기 전에 이제 와서 상담받고 바로 찍었던 비포 영상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 내가 한 글자를 누르고 다음 글자로 가는데 굉장히 불편해 보이죠? 마치 손가락이 늪에 빠져서 다음 글자로 이동하는데 굉장히 많은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여러분들처럼 손가락에 힘을 주면서 키보드를 누르니까. 자, 두 번째 영상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영상은 제가 친 겁니다. 앞에 학생이 쳤던 속도와 동일한 속도로 제가 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이 일단 첫 번째, 손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죠. 그죠? 요것도 비밀이 있는데, 자, 두 번째, 아까 전 영상과 비교해서 한 글자를 누르고 다음 글자로 이동하는데 어떠한 장애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영상으로 돌아와서 저를 보세요. 아, 내가 여태까지 누르던 방법, 운지법이 손가락에 힘을 줘서 키보드를 눌렀고 이게 실제로 방금 내가 확인한 것처럼 내 손속도를 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방해를 하는구나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자수동굴 얘기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비밀 다 푼다고 했습니다. 자수동굴 보자. 여러분들, 자수동굴. 이게 뭘 뜻해? 자수동굴이. 간단하잖아. 한 자수에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는 현상을 여러분들은 자수동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 자, 저는 선생님 영자부터 200자까지 올라가는데 속도를 올리는 데 있어서 한 번도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210자 올라가니까 저 자수동굴에 빠져가지고 지금 4달째 4개월째 정체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접근해요? 아, 210자에 문제가 있었구나. 영자부터 200자까지는 문제가 없었구나. 왜 그렇게 판단해? 아니, 여태까지 속도 올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지? 이 판단 자체가 완전히 오류라는 거야. 자, 사실 당신들은 속기를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자, 봐봐. 200자 들어봐요. 여러분들이 낭독 파일 200자 들어봐. 듣기만 해봐. 빨라? 말이 빨라? 150자 들어봐. 말이 빨라? 100자 들어봐. 빨라? 80자 들어봐. 빠르냐고? 그냥 느린 속도야. 그냥 느린 속도라고 200자는. 자, 그러면 네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속도가 올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 생각을 버려. 야, 애초에 이건 엄청나게 느린 속도라고. 그러면 네가 한 공부가 뭔데? 그냥 키보드 자리 어디 있는지 익숙하게 만들었고 야구 좀 익숙해지니까 그러니까 그냥 속도가 낮았던 거야. 따라갔던 거야. 200자 일반 키보드로 친다 임마. 이해돼? 야, 그러면 네가 여기서 속도가 쭉쭉쭉 오르다가 여기서 멈췄다는 말이 맞냐? 아니지. 아니지. 0자부터 200자까지 네 어떻게 쳤는데? 아까 영상에서 첫 번째 영상 학생 거 봤던 것처럼 너는 손가락 힘을 줘서 키보드를 눌렀잖아. 그지? 그러니까 너는 네 손속도에 계속해서 저해되는 요소가 더 심해졌을 거고. 그지? 그러다가 210자에서 어떤 일이 생긴 거야? 네 운지법으로 인한, 네 엉망인 운지법으로 인한 지금 네 속도에 한계에 봉착한 상황일 뿐이야 임마. 이미 예정된 결과라고. 왜? 니는 여기서 공부를 엉망으로 했으니까. 이해됩니까? 무슨 자수동굴이야, 자수동굴은. 여러분들이 그리고 자수동굴에 봉착하면 이제 공부 어떻게 하는데? 사람들이 카페에서 공부 어떻게 하래?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더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올랐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비정상적인 속도를 내는 사람이다. 무슨 말이냐면 설명을 해줄게. 굉장히 위험한 거야. 봐봐. 니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자수가 올랐다. 그래서 실력이 오르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걸 정면으로 반박해 보겠다 이거야. 들어봐. 자, 니들이 210자에서 열심히 속도를 올린다. 키보드가 이렇게 있다. 자, 니는 이 키보드를 누르지.
누르는데 어떻게? 손가락에 힘을 줘서 누른다고. 그지? 손가락에 힘을 줘서 누르니까 손이 경직돼서 빨리 다음 글자로 넘어가는데 장애가 있는 상황이야. 그지? 자,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 억지로 더 빠르게 치세요. 라고 하니까 아직 손에 힘이 빠지지 않고 제로 베이스에 나중에 배울 건데 제로 베이스에 도달 안 했는데 억지로 글자를 출발시켜서 가속의 양을 증가시키는 거야. 그래서 니들은 자수가 그나마 조금씩 오르는 거거든. 자, 가속은 명칭 좀 정리합시다. 가속은 운지하러 들어가는 속도의 총량이다. 우린 그렇게 정의한다. 다시 한번 얘기해요. 운지하러 들어가는, 즉 누르러 들어가는 속도라고. 이해돼? 누르러, 한 글자를 누르러 들어가는 속도가 네가 억지로 손가락 힘이 남아있는데 억지로 해서 가속의 양이 억지로 올라갔다. 즉 뭐야? 비정상적인 속도이자 가속이다. 이걸 냈다고. 자, 이게 왜 비정상적이냐? 일단 첫 번째, 네 손속도에 문제가 있잖아. 그러니까 네 손속도를, 원래 손속도를 내는 데 있어서 저해하는 요소가 있잖아. 니는 그걸 제거하지 않잖아. 왜? 모르니까. 운지법을 누가 아냐고 도대체. 모르니까. 니는 이걸 무시하고 그냥 치니까 속도가 오르는데 이게 비정상적인 속도라고. 그리고 또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부분인데 봐봐. 네가 이렇게 쳐서 이 글자가 중이었다고 치자. 이해돼? 그리고 다음 글자가 증이라는 글자를 쳐야 한다고 치자. 자, 니는 손가락에 힘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음 글자를 사실 움직이기에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에서 억지로 가속을 내서 증이라는 글자를 눌렀다고 치자. 그지? 자, 그러면 증이라는 글자는 떼면 출력이 되겠으나 네 인지는 여기에 묶여있다. 내지는 여기에 묶여있을 거야. 다음 글자로 인지가 넘어가야 되잖아. 인지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뭐야? 내가 글자를 치려면 다음 글자를 뭘 칠지 알아야 한다고. 네가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던져야 될 거 아니야, 임마. 그지?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손가락 힘이 빠지지 않은, 즉 제로 베이스가 아닌 상황에서 다음 글자로 던지면 글자는 나오겠으나 네 인지는 여기 아니면 여기에 묶여. 인지가 중증, 열성, 혈소판 넘어가야 되는데 밀린다고. 그러니까 니들 듣고치기 할 때 그런 경험 있을 거야. 아니, 나는 방금 낭독 파일 칠 때 음성이 이렇게 가고 있으면 내가 거의 붙어서 잘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음 어절이 기억이 안 난다라는 친구들이 많아. 이해돼? 자, 사실 그것도 네 기억력이 문제가 아니야. 네 머리가 빠가가 아니야. 뭐가 문제냐면 이미 네가 기억력, 다음 어절 기억이 안 난 그 전 상황부터 너는 손아중이 계속 지속적으로 쌓여서 인지가 계속해서 밀렸었다고. 인지하중이 계속 누적됐다고. 그러니까 어때? 기억력에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 글자 기억이 안 나. 굉장히 이제 절망적인 상황이지 사실은. 그러니까 니들이 하는 공부가 사실 속도를 올리는데도 정상적인 상황도 아닐 뿐더러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네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고 인지에 문제가 생겨버린다고. 왜? 네 누르는 방법이 잘못됐으니까. 이해되죠? 아까 영상으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가락 힘을 줘서 누르는 게 여러분 속기 속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이해되죠? 그죠? 자, 계속해서 얘기를 해보자. 제로 베이스 얘기를 조금 해볼게. 제로 베이스라는 건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되게, 실제로 제로 베이스는 굉장히 많은 용어가 필요해. 많은 용어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많은 게 필요한데 당장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 손가락에 힘이 빠진 상태를 얘기한다. 그렇게만 이해해요. 네가 손가락 힘을 줘서 키보드를 눌렀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그 손가락에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고 손가락에 힘이 빠졌으면 그제서야 제로 베이스에 도달하는 거고 그럼 네가 다음 글자로 가야 한다 라는 거지. 자, 그런데 내 말에 이상한 모순이 있지 않아? 봐봐. 그러면 중요한 건 니는 손가락 힘으로 키보드를 누르고 있고 그러면은 나는 누르고 나서 손가락에 힘이 빠질 때까지 시간을 줘야 한다는 건데, 자, 그러면 이런 시간들을 줘서 치면 안정적으로 쳐질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네 1급은 어떻게 칠래 그러면? 빠른 건 어떻게 칠래? 2급은 어떻게 칠래? 이 절대적인 시간을 줄일 수가 없어. 왜?
니는 손가락 힘으로 누르니까. 그러면 니는 2급을 치고 1급을 칠 때는 제로 베이스 도달 포기하고 옛날처럼 다시 막 쳐야 한다. 비정상적인 가속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래해야 한다. 이게 내가 말한 딜레마라는 거다. 이해돼? 자, 그럼 니들은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제로 베이스 도달하면서 내가 인지에 문제 없고 기억력에 문제 없게끔 치려니 속도가 안 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야, 그러니까 운지법이 필요한 거지. 누르는 방법. 아니, 운지법을 아직도 기본기 익히는 사람들의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해? 아닌데. 운지법은 나도 아직 부족할 정도인데. 뭘 안다고 운지법에 대해서 다들 그렇게 떠들고 있는 거지? 우리가 말하는 운지법, 내가 카페에서도 학생들이 글을 올린 거 보니까 가관이야, 아주. 가관이야. 아니, 선생님이 운지법 좀 고치래요. 여러분, 운지법 좀 잘 고치신 분 어떻게 고쳐요? 라고 커뮤니티에 올리고 있다. 야, 선생님한테 물어봐라, 임마. 뭐 카페에 운지법을 물어보고 있어. 그리고 그 선생님도 참 이상하지. 그지? 아니, 운지법 고쳐라. 그럼 어떻게 고치는지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야? 야, 운지법이 대한민국에 있니? 속기 운지법이? 있어? 난 처음 듣는. 난 처음 들어. 있어? 아니, 무슨 운지법 운운하고 있어. 이걸 우리가 최초로 개발했는데. 아니, 생각을 해봐. 네가 검색을 해봐라. 속기 논문을 네가 찾아볼래? 속기 논문을? 야, 컴퓨터 속기 교육회관에서 논문이 없다. 최근 논문 맞아. 10년 전이야. 10년 전이라고. 심지어 어떤 논문에서 내 그런 글도 봤다. 이제 컴퓨터 속기로 넘어오면서 교육을 어떻게 연구를 시작해야 될지 잘 어려움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 논문이 끝이야. 무슨 속기 교육의 논문이 있어. 아예 발전이 없었어, 임마. 근데 무슨 운지법이야. 야, 운지법 있으면 나 좀 가르쳐주지 그랬냐. 내가 이딴 거 개발 안 하고 내가 잘 치게. 내가 이걸 개발을 원장님이랑 왜 했냐, 임마. 없으니까 했지. 아무도 모르니까. 무슨 운지법이야, 운지법이. 운지법 이꼴 속도다, 속도. 알고 얘기를 하세요들. 자, 그러면 돌아와가지고. 나는 청취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어. 총망라할 거야, 오늘. 자, 청취. 속기사 잘 들어야 한다는 얘기 들어봤지? 그지? 잘 들어야 돼.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말도 들어봤을 거야. 아는 만큼 들린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너무나도 저도 자막방송에서 공감했고, 느꼈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이전에 아는 것도 못 들어. 왜 못 들을까? 여유가 없거든. 여유가 없어. 자, 제가 또 문장을 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장을. 문장 중에서 하나의 단어를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없게끔 얘기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이 인지불능된, 이제 인지가 힘든 글자에 대해서, 명사에 대해서 맞춰보세요. 자, 문장 갑니다. 어머니는 항상 일 마치시고 시장에 들렀다가 오시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버지가 어머니와 함께 갔다 오셨습니다. 자, 방금 제가 한 부분은 무슨 글자일까요? 아마 대부분 맞췄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지불능. 시장이죠. 여러분들이 이거 시장이라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게 어떻게 시장으로 들리냐? 내가 애초에 시장이라고 거의 뭐 의식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했는데 당신들은 이걸 어떻게 시장이라고 들었는데 그 전 문장을 봐야 하는 거야. 그 전 문장에서 뭐래? 어머니가 일 마치시고 어디에 갔다 오신대 항상? 시장에 항상 갔다 오신대. 그런데 그날은 아버지가 어머니와 함께 어디에? 시장이겠네. 봐봐. 이런 상황일 때 실력 있는 속기사들은 끝에 장으로 끝난 것 같은데 군장인가? 시장인가? 막장인가? 여러 가지 안을 생각하고 문맥 파악을 쭉 해오면서 야, 시장이 100%겠다 라는 판단을 0.1초 만에 내린다. 이게 실력 있는 속기사가 글자를 듣는 방법이다. 문맥 파악. 이해됩니까? 요렇게 들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 문맥 파악할 여유가 있나요? 요거 또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한글 속기 시험을 치러 가셨어. 한글 속기 시험을 치러 갔어. 갔는데 시험 끝나고 친구를 만났어.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여러분들한테 물어. 야, 시험 어려웠어? 야, 좀 어떤 내용 나왔어? 뭔 내용이었더라? 기억이 안 나네. 아니, 그러면 좀 어떤 어려운 말들이 나왔어? 어떤 어려운 명사들이 나왔어?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뭐야, 이게? 뭐야? 야, 니는 치는데도 급급하고 90점도 안 나오고 90점 겨우겨우 넘을랑 말랑이면서 니는 문맥 파악할 여유도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고 있네. 니가 1급단들 니가 뭘 할 수 있는데? 뭘 할 수 있겠니, 니가? 정신을 좀 차려야 되지 않겠니? 에? 아니,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 긴장돼서 기억이 안 났던 거예요. 긴장. 시험 때 긴장하잖아, 그지? 내가 이 긴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줄게요. 나도 긴장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이야, 진짜로. 시험 때마다 우왕청심환 먹었었어. 첫 자막방송 생방 칠 때 우왕청심환을 먹고 친 사람이야, 내가.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긴장 이꼴 네 실력은 빠간 거다. 실력이 아예 네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긴장하는 거야. 동의 못해? 얘기를 해줄게. 아니,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그런 학생 있었어. 너무 떠는 거야. 내가 보면. 선생님, 저 너무 떨려요. 괜찮아요. 하시라고. 선생님, 그리고 저 시험 칠 때 너무 더 떨어요. 그래요? 시험 칠 때 떤다고요? 네. 자, 그러면 본인이 말한 게 사실이면 내가 한번 보겠다. 지금 시험을 치겠다. 예?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A4용지에 1 더하기 1, 2 더하기 2, 3 더하기 3 내줬어, 문제. 그래서 자, 지금 시험이다. 자, 이거 한번 풀어봐라. 10분 주겠다. 하니까 학생이 되게 어이없는 반응이었거든? 에? 이걸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 아니, 시험인데 긴장 안 되세요? 이게 왜 돼요, 긴장이? 왜 긴장이 안 되는데요? 너무 쉬우니까요.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야, 시험 때 너무 쉬우면 네가 1급을 막말로 전날에 네가 소주 3병 먹고 가도 99점 받을 정도의 실력이면 네가 긴장을 하겠니? 긴장을? 아니, 니들 애매하게 90점 넘고 네가 1급 파일 99점 받아본 적이나 있고 100점을 받아본 적이 있니? 2급은 있니? 3급은 있니? 첫 파일에 말이야. 없잖아. 1급 반에 계신 분들 3급 치면 100% 나오세요? 98%, 95%는요. 나오세요? 근데 무슨 1급 반이야, 1급 반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자수 올리면서. 90점 넘으면 다음 자수 올라간다는 게 그게 무슨 개떡 같은 기준인데. 그러면 1급 반에 있고 평균 93점 받는 애들은 다 합격해야지. 다 떨어지잖아요. 다 떨어지잖아. 그지? 쉬우면 네가 떨어지지 않아. 긴장은 안 한다고. 이해되죠? 자, 요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한번 해보자. 야, 지금 여러분들의 그 비정상적인 속도를 위해서 뭘 포기했다고? 항상 강조하지. 맞춤법 포기했어. 그지? 뺏기 빼버리고, 띄어쓰기 포기했지. 자, 니들은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때? 니들 이것만 포기한 거야? 니들은 그 비정상적이고 어쭙지 않은 그 속도를 위해서 니는 인지를 포기했으며 기억력을 포기했고 문맥 파악 능력마저 포기했고 안정적으로 칠 수조차 없고 중간에 오타 계속 나고 탈자 계속 나고 니는 속기에 모든 걸 포기했어. 모든 걸. 니는 그냥 속기로 돈 벌 마음이 없는 놈이야. 그냥. 이해돼? 내가 그럼 이 영상을 왜 찍겠니? 니는 지금 이런 상황인 걸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강하게 얘기하는 것 뿐이야. 정신이 지금 차릴 수 있어. 이해돼? 내가 상급 가지고 오신 분들 상담하러 많이 오거든. 내가 뭐라 얘기하냐면 솔직히 말할게.
말하겠다. 내가 이 속기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 잘 아는 사람 중 하나니까. 그냥 속기를 포기하시는 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해. 모든 사람한테 그러는 건 아니지만 운지법이 진짜 박살나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그렇게도 얘기를 한다. 그냥 포기하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해. 왜? 아니 어쭙지 않은 실력으로 진짜 네가 몸 쇠가 빠지게 일을 해서 한 달에 150을 니는 못 가져간다 프리랜서로. 그럼 이거 왜 하고 있냐? 편의점 알바 하시지. 편의점 알바를 비하하는 게 내가 절대 아니라 편의점 알바는 최저시급이라도 줄 거잖아. 네 시급은 얼마인데? 2,000원도 안 되잖아, 임마. 이해돼? 네가 한번 해봐. 네가 시급이 2,000원이 나오나? 네 1급 따고 나서 확인할래? 그건 뭐 네 자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관에 소속되고 싶어요. 기관. 공공기관이든 자막방송이건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싶어 한다고. 왜 그럴까? 왜? 네 실력이 쓰레기니까. 네 실력이 형편없으니까. 네 실력으로 프리랜서 갔다간 아무 돈도 못 벌 거라는 걸 넌 알고 있으니까 니들이 오로지 원하는 건 공공기관밖에 없는 거야. 이해돼? 그런데 내가 중요한 건 뭐냐면 다 글로 갈 수가 있냐? 다 공공기관으로 갈 수 있어. 그러면 이 공부할 필요 없지. 왜 하냐? 공공기관에서 네 속기 못 한다고 누가 뭐라 하나? 안 하잖아. 네 공공기관 가세요. 근데 야 기간제도 자리가 정말 없잖아. 네 어디 가게? 결국 절대 다수는 프리랜서로 빠질 수밖에 없다. 왜? 애초에 속기는 그렇게 많은 기관에서 속기사를 요구하지 않아. 많이 뽑질 않는다고. 이해돼? 근데 네가 이딴 식으로, 그러니까 네가 요런 식으로 이딴 식으로 공부를 하면 자격증이야 뭐 어떻게 딸 수 있다고 쳐. 딸 수 있지. 내 주변에도 운지법 모르고 1급 따신 분들 꽤 있는데 이해돼? 딸 수는 있는데 니는 그냥 돈을 벌 수가 없네. 공공기관 아니면 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사실 속기사가 너무 많기도 하고 단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야. 실제로 그래. 단가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니는 정말 실력이 있어야 네가 일한 만큼 그 이상을 벌 수 있는데 실력이 없다? 안 그래도 단가는 낮아 있는데 야 속기하지 마라 이거야. 그러니까 니들이 이렇게 공부해서 니들이 할 수 있는 게 결국 뭐야? 녹취록. 그놈의 녹취록밖에 없잖아. 내가 얘기했지.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속기사의 수요처에 대한 스펙트럼이 굉장히 증가했다고. 그런데 니들은 아직도 녹취록거리네. 왜 그럴까? 나도 몰랐는데 상담을 많이 하면서 알게 됐다. 2급을 딴 사람이 왔는데 자기가 지금 뭐 속기 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있댔나? 그러세요? 현직이세요? 하니까 속기를 배워보고 싶어서 왔다. 그러면은 속기 좀 치시는 거 아니에요? 물어보니까 자기 일반 키보드로 일한대. 녹취록 할 때. 내가 이런 분을 한 명 본 줄 알아? 진짜 5, 6명은 봤다. 사무소에서 일반 키보드로 일한대. 야, 니들이 뭐라는 게 그런 거야. 야, 일반 키보드로 해서 그러니까 녹취록은 잘 들어야 되고 반복해서 들어야 되니까 계속 이제 진도 못 나가니까 일반 키보드로 상관없다는 거야. 야, 그러면 중요한 게 야, 네가 진짜 속기사라면 뭐 녹취록이 속기사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건 아닌데 중요한 건 네가 녹취록으로 밥 벌어먹고 살 수 있겠니? 힘들지 않겠어? 정말 다양한 일들이 많은데 네가 실력만 있으면? 좀 꿈을 크게 가지면 안 되냐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여러분들은 맞춤법 띄어쓰기 뺏기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속기 실무에 관해서 모든 걸 포기한 분들이라는 거.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좀 더 풀 게 있으면 추가로 좀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의 미래를 좀 파악을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아서. DC 인사이드라고 아세요? DC 인사이드에 속기라고 한번 검색해 볼래요? 거기 갤러리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셔서 검색해 보시면 속기 욕하는 사람밖에 없다.
속기 욕하는 사람밖에 없어. 거기서 욕하는 사람들이 뭐 자격증 안 따본 사람인 줄 아나? 1급 딴 사람 많고 현직에서 일하다가 그만둔 사람들 많다고. 그 사람들 왜 다 그만뒀을까? 돈이 안 되니까. 돈이 안 되고 심하게 노동을 하고. 왜? 자기가 효율을 못 뽑아내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어가니까 자기한테 엄청나게 힘든 거지. 돈은 안 되고. 그러니까 다 포기하는 거지. 대부분 속기를 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포기를 한다고. 니들이 이 표면적으로 보는 건 속기계로 돈을 버는 사람들 얘기만 들어봐서 하는데 거기에 10배 이상은 다 속기를 포기한다. 왜? 돈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네가 속기를 할 거면 좋다 이거야. 대신에 닌 잘 쳐야 돼. 그게 아니면 네 속기 포기해라. 하지 마라. 1급단들 네 방법 없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 운지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은 알게 됐을 겁니다. 결국 누르는 방법, 니들이 어떻게 누르는 방법을 아는데 이해됩니까? 그리고 인지 들어본 적도 없지. 네 속기하면서 평생 인지 들어본 적도 없지. 나도 10년 동안 속기하면서 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속기사 한 명도 못 봤다. 왜? 요거 우리가 발견했거든. 우리가 발견했다고. 인지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속기사는 한 명도 없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춘다는 자막방송에서도 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한 명도 없다. 그냥 몸으로 체화했을 뿐이지. 얼마나 많은 걸 놓치고 있는지 이해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